결론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건물주는 반드시 대사간다. 설사 대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봤듯이 3번 물건은 평당 230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140여만 원. 토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다. 자, 입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 6개 2021 타경 3214 1번 물건입니다. 3번 물건은 팔렸습니다. 3번 물건 먼저 봅시다. 3번 물건은 요놈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고, 요놈이 3번 물건입니다. 3번 물건. 요놈이 1번 물건. 요게 2번 물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요 1번 물건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 3번 물건은 35평입니다. 35평이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8명 입찰했죠. 대략 7천에 200, 230여만 원, 평당 230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1번 물건은 현재 140여만 원이 조금 안 되죠. 1번 물건과 3번 물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봤듯이 요놈이 3번 물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요놈입니다. 요놈이나 똑같죠. 그런데 요거는 230만 원에 팔렸고, 요놈은 140여만 원에 나왔다. 요 뒤에 거는 별개로 하고요. 요 두 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230만 원 평당, 요놈은 140만 원. 자, 요 물건은 61분의 36 지분 물건입니다. 가반수가 넘죠.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제시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 그 건물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요 건물입니다. 1385-1, 1386-1 양지상에 이렇게 2층 건물이 있습니다. 1385의 1, 1386의 1, 1386의 1, 1385의 1 양지상에 이렇게 네모난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을 공부할 때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는 공유이고 공유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토지는 공유이고 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건물이 어떤 놈이냐 하면 이 놈은 아니에요. 요거는 뒤쪽에 있는 건물 같습니다. 2층 건물이라면 요 건물이 소지하고 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2층 건물은 요 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건물이 절반쯤 걸쳐져 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되겠지만 이 토지 소유자와 1385-1, 1386의 1, 이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다 친인척들이 아닐까. 과거에 친인척이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집을 지었다. 그런데 요거만 경매로 팔리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감정금액은 4천만 원인데 이제 최저가는 2,800, 22,000원. 자,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건물 철거의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통상 부당이득금은 요 감정금액의 연 3%, 대략 연 120만원, 월 1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쯤 되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찰에 참가해야 되겠죠? 입찰에 참가해서 이 건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매라는 게 뭡니까? 높게 쓰는 놈이 낙찰받아가는 구조죠. 결론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건물주는 반드시 대사간다. 설사 대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봤듯이 3번 물건은 평당 230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140여만 원. 토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다. 자, 입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만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우려는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란 것은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는 현재 고 땡땡씨와 고 땡땡씨 두 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 땡땡씨 지분이 경매에 나왔죠? 고 땡곤. 그렇다면 고 땡윤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모르는 겁니다. 입찰하는 당일날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수도 있고, 법원 오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또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는 않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우려는 있으나 입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됐다. 낙찰이 됐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저 욕하면 안 됩니다. 채수가 있으면 잔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고, 재수가 없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로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통상 저 같은 경우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꼭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더 떨어지면 입찰하려다가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공유자가 도저히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답사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